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초급 한문 강독 시리즈 동몽선습 10번째 강의인데요. 10번째 강의 어제 앞 강의의 뒤에 남아있는 부분 하고요. 중국 역사를 이제 처음부터 한 번 더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총론사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송나라까지 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원나라 시간이 되는데, 원나라를 이해하시려면 중국 역사 중에 정복왕조라는 개념을 용어를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정복왕조라는 것은 이제 한족들이 타 부족들, 타 이민족들에 의해서 한족을 지배한 그러한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요나라가 있죠. 거란의 요나라, 그 다음에 여진족이 세운 이제 금나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이제 몽고의 원나라, 또 후대에 나중에 이제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 등이 있죠. 이 민족들은 이제 10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세운 왕조를 정복왕조라고 하죠. 실제 중국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이제 대부분 북방에 있는 이제 유목민족뿐만 아니고 아주 다양한 이민족들이 이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요. 대부분 단기간 끝났지만은 만리장성 이북에서 국가를 세운 뒤에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령해서 지배한 왕조, 이 왕조를 정복 왕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금나라죠, 금나라. 이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와 이 남송, 송나라가 대립하던 무렵인 이 13세기 초에 이제 몽골 지방에는 이 테무친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테무친이 이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걸쳐 대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이제 몽골 초원지대로 이주해서 온 몽골계 부족들을 차례로 통합한 뒤에 1206년 부족장 회의라고 하죠. 구릴타이에서 칭기스칸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나라를 예케 몽골 울루스, 즉 대몽골 제국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뒤를 이어서 1260년 새로운 구릴타이를 열어서 새로운 칸을 추대하게 되는데 이 쿠빌라이가 칸으로 추대가 되고요. 이 중국을 원이라는 국호로 바꾸게 됩니다. 수도는 이제 베이징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만 개괄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몽고의 이 원나라가 이 북방 이민족들이 세운 왕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조였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호할 때 호는 이제 북방 이민족이란 뜻이죠. 호원 멸송하고, 자, 이 원나라가, 아니, 북방 이민족인 원나라가 송나라를 멸하고, 혼일구우하여. 이 혼이란 말은, 지난번에 답 나왔죠? 천하를 통일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이제 전체를 하나로 통일한다는 말인데, 자, 그리고 이 뒤에 이제 구는 기본적으로 공간적인 다양한 지역을 나눴다는 의미고요. 우는 시간적으로 나님을 의미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이 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우고요. 요 구는 상하라든지 사방이라든지 모든 공간을 나눈 그 공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주라고 할 때도 보면 이제 우주라고 쓰잖아요, 그죠? 자, 우주라고 쓸 때도 우자가 바로 공간적인 사방의 모든 공간을 의미하는 글자고요. 이 주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흐름, 시간의 이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혼일구우 그렇게 하면 공간적이나 시간적이나 모든 것을 다 통일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백년하니, 면은 이제 끊어지지 않고, 우리 면면부들 그렇죠?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면면이 이어져서, 자, 이 왕조의 수명 역사가 100년에 이르니, 100년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100년을 이어갔는데, 자, 이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적 그러면,
북방 오랑캐를 이야기할 때 이 적, 우리 동이족의 이후, 이 적은 이제 북쪽에 있는 야만족 속을 자기네들은 그렇게 이제 불렀지만은, 자, 아무튼 이제 이민족이란 거죠. 이 이민족이 가장 성례했다는 겁니다. 무성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력이 떨쳐진 것이 가장 성대함을 나타내는 거죠. 이 성대한 것이, 이 성대함이, 이 전체가 주가 됩니다. 미유라 할 것 같으면, 수로 유의 앞에 안에 밑자 부정어가 올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뭐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아직까지,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적의 북방이라든지 아니면 이민족이죠. 이민족의 요 강성함이 아직까지 이와 같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만한 때가 없었다. 이만한 적이 없었다. 이만한 것과 같은 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차는 이시, 그죠? 차시. 그러면 이때 이만한 것과 같은 때가 없었다. 이와 같은 때가 없었다는 거죠. 같은 약자를 써서 이와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나라가 그만큼 강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원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몽골 제국이 14세기 이후에 역시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나라가 이제 불안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역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방만한 재정 운용, 그리고 또 자연재해 등으로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족들은 백년교라는 난을 일으키게 되고요. 자, 이 백년교의 난에 가담한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남경이죠. 난징을 수도로 하여 명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명나라를 세운 뒤 이 원의 수도인 베이징을 점령하고 결국은 이제 명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무제라고 불리는 홍무제 주원장은 기본적으로 몽골의 풍습을 금지하고 또 효행을 강조하는 유교 이념을 적극적으로 이제 보급하였고요. 또 주자학이죠. 주자학을 과거 시험에 주된 교재만으로 채택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유학자들이 체득화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주자학을 과거 시험에 주된 교재로 채택하고 중앙과 지방에 국립학교를 설치하는 등 아무튼 새로운 나라를 건국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뭐랄까 이 만주 지역의 여진족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후금이 청으로 바뀌죠. 청나라를 위해서 이제 명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동몽선습에서는 이제 명나라까지의 그 기록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나라 부위를 한번 볼까요? 자, 명나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천념예덕이라 대명이 종천하사 성계 신승하시고 이 어자를 여기 오라고도 발음하고 해석상 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감탄사로 쓰인 겁니다. 자, 천만년이로다. 천만년이로다. 천만년이로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천념예덕이라. 자, 하늘이 싫어하려면이죠.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덕. 요 예자는 들어올 예자죠. 그죠? 자, 하늘은 더러운 덕을 싫어한 것이라 함으로, 자, 하늘이 들어올 예자예요. 더러운 덕을 싫어해서 이 대명천이란 말도 쓰지만은 새로운 나라 요 대명이 종천하사 이 하늘 가운데 떠올랐다는 이야기죠. 종천했다. 우리 보면 해가 종천에 떴다 이야기했죠. 해가 종천에 떴다는 것은 하늘 한가운데 떠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명이 이 명나라죠. 명나라가 하늘 가운데 떠올랐다. 그래갖고 성인과 신인이 계승 일개자죠. 일개 받을 성자니까 이어서 받았다는 거죠. 그 성인과 신인들이 이어서 받았다는, 하늘의 뜻을 이어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 감탄사입니다. 자, 천만년을 이어가리로다.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도 결국 중종 때 썼기 때문에 결국은 명나라가 망하는 시점하고 거의 비슷한데 아직까지 명나라는 망하진 않았죠. 자, 아무튼 천만년 이어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명나라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청나라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청나라 또 무너지고 중국에 아주 다양한 또 근대 역사가 시작되지만은 중국 역사는 이 명나라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호라 삼강 오상지도가 여천지로 상종시하니 3대 이전에는 성제명왕과 성제명왕이죠, 그죠? 그 다음에 현상양좌가 상여구명지라. 자, 여기 나타나는 삼강오상지도, 삼강오륜을 우리 보면 오상지도가 이제 오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삼강 하면 항상 제가 에오라고 그랬죠, 그죠?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에서 천하의 질서의 기준이 되는 임금과 아비와 그리고 지아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천하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인간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륜이 있었죠, 그죠? 이 오륜을 여기서는 오상이라고 해서 5가지의 떳떳한 도리를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강오상지도가 도리가 삼강오륜의 그러한 도리가 여천지로 천지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천지와 더불어서 자, 상종시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종시 처음부터 끝까지 요 삼자도 함께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천지와 더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니 그 삼강오상의 도리, 삼강오륜의 도리가 천지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변치 않고 영원불변한 도리로서 계속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3대 이전에는 3대, 요 3대는 저 앞쪽에 우리 하상주 이야기했죠, 그죠?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3대 이전에는 자, 성제 명왕과 이 아주 성제니까 성스러운 임금이죠. 성스러운 임금과 아주 명철한 아주 그죠? 명철한 군주. 그 다음에 현상양좌 해놨죠. 아주 어진 재산과 어진 신하를 이야기하고 어진 재산과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뛰어나다, 그죠? 뛰어난 요 보좌진들, 요 좌는 도울 좌자죠. 보좌진들이 상여 더불어 함께했다는 거죠. 더불어 함께했다. 더불어 함께 요 강이 여기 쓰러져 강론했다는 겁니다. 강론했다. 자, 그죠? 그것을 자 명지 요 지자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강오륜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상강오륜을 자 여기 강론하여 밝혔다라는 수로도 밝혔다라는 수로로 승인하겠죠. 그래서 강론하여 밝혔다. 다시 한번 삼강오상의 도리가 삼강오륜의 도리가 천지와 더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니 3대 이전에는 아주 성스러운 그런 임금과 아주 명철한 군주 그리고 어진 재산과 아주 뛰어난 보좌진들이 서로서로 함께 그것을 삼강오상의 도리를 강론하면서 밝혀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로 이야기하고 있죠. 치일상다하고 난일상소하더니 3대 이후에는 용군 암주와 난신적자가 상여 폐괴지라. 자, 그런 까닭으로 치일하면 자, 남에 의해서 타에 의해서 자, 아니면 아까 얘기한 상강오륜에 의해서 다스려진 날이 항상 많았고 상다. 그 다음에 난일 어지러운 날이 자, 어지러운 날이란 것은 다스려지지 않고 어지럽다는 거죠. 어지러운 날이 항상 적었는데 3대 이후에는 자, 이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앞에서 말하는 삼강
오상지도 있죠. 삼강오상, 삼강오륜의 그런 도리에 의해서 세상이 다스려진 것이 3대 이전에는 그냥 그 다스려진 날이 많았고 다스려지지 않아서 어지러운 날이 적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3대 이후 하나라, 상나라, 은나라 이후에는 용군, 요 용자는 어리석은 아주 용렬한 어리석은 그러한 군주와 아주 용렬하다 그러죠, 그죠? 자, 용렬한 군주와 그 다음에 암주, 어두운 자 임금. 자, 여기서 여기 군주니까 아무튼 둘 다 임금과 군주를 이야기하는데 용렬한 임금과 아주 그냥 눈이 어두운 군주들고 그 다음에 난신적자 많이 들어봤죠. 난신과 적자인데 요 신하는 기본적으로 조정에서 그저 나라나 조정이죠.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그런 신하를 이야기하고 적자는 요 도적적자죠. 집안에서 어떤 도리를 해치는 자식들이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신하들이나 집안을 물랑케 하고 집안의 도리를 해치는 이런 자식들, 자, 여기서 이제 난신적자라는 것이죠. 이런 난신적자들이 상여 항상 함께 더불어 그 사람들 서로 함께 더불어 그것이 앞에 말하는 삼강오상지도, 자, 그죠? 삼강오륜을 이야기하겠죠. 삼강오륜의 도리를 자, 폐괴했다. 폐자는 깨뜨릴 폐자고 괴는 무너뜨렸다는 거죠. 자, 그것을 깨뜨리고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 고로 자, 어지러운 날이 적고 그리고 항상 자, 어지러운 날이 적고 반대죠. 상다 그러니까 자, 어지러운 날이 항상 많고 그 다음 다스려진 날이 항상 적었다는 거예요. 언제? 아까 말한 그 3대 이후 하나라, 은나라, 상나라 이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하면 뭐만 까닭이란 뜻이죠. 소위 무슨 까닭이냐? 세상이 다스려진다. 세상이 다스려지고 그 다음에 어지러워지고 그 다음에 편안하고 위태로운 것, 그리고 나라가 일어서고 패망하고 존망이 나라가 세워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까닭은 여기 다 같이 걸립니다. 세상이 다스려지고 어려워지고 편안하고 위태하든지 나라가 일어서고 존폐하든지 뭐 생기고 없어지든지 간에 자, 그런 까닭은 바로 그러한 이와 같은 그런 멸망하고 없어지고 존망하는 그런 있고 없어지는 그런 까닭은 모두 뭐뭐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냐면 일륜지 명불명 여하이. 자, 그래서 일륜이 자 밝혀졌는지 아니면 밝혀지지 아니했는지, 예? 그죠? 일륜이 밝혀지고 또는 밝혀지지 않았느냐가 하여 어떠한지에서 전체 걸립니다. 어떠한지에서 말미암게 되었다, 비롯하게 되었다,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불찰제야 해가지고 불찰제야. 자, 그래서 요 보면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할 때 보면 이제 가하고 우리 반어법으로 쓸 때 이런 제를 썼었죠, 그죠?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여기 가부가 나왔으니까 아니할 수 있겠는가? 자, 그래서 찰이 깊이 살피는 거죠. 그래서 살피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끝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삼강오상의 도리, 삼강오륜의 도리는 곧 일륜, 자, 우리가 말하는 일륜성이 천지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드러내어 밝히는 것이 통치자들의 의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아니고 이제 요 책뿐만 아니고 유학을 공부했던 선비들은 3대 시절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라, 상나라, 은나라, 주나라까지는 통치자들이 일륜을 잘 드러냈기 때문에, 잘 밝혔기 때문에 세상이 잘 다스려지고 3대 이후, 그 이유는 통치자들이 너무너무 무능하고 또 일륜을 드러내든지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있다고, 어려워졌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다스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일륜이 밝혀졌느냐 아니냐에 따른 것이므로 일륜을 잘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일륜을 잘 살피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삼강, 오상의 도리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번 전체적으로 이 중국 고대 역사에 관한 이 종론 부분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빨리 우리 중국 역사에 관한 부분, 저 상고사 부분은 빼고요. 진시황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역사에 관한 본문 내용만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고 해석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 읽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급진시황하여 탄이주 멸육곡하며 폐봉건 위군현하며 분시서 갱유생하니 이세이망하니라. 자, 요점. 자, 진시황에 이르렀어요. 요 급은 시간부사로 뭐뭐뭐에 미치다, 뭐뭐에 이르다라고 하는 시간부사로서입니다. 그래서 진시황 때에 이르렀어. 자, 탄이주. 자, 이주니까 뭐 동주, 서주, 그죠? 서주, 동주를 탄 삼키고, 그 다음에 멸육국. 멸육국이니까 전국 칠홍에 진화를 제외한 나머지 육국을 멸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폐봉건. 자, 봉건, 폐봉건, 봉건 제도죠. 봉건 제도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위군현, 요때 진나라 때, 그죠? 군현제를 실시했죠. 군현제를 시행하고, 그리고 분시서, 갱유생, 분서갱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설을 불태우고 유생을 땅속에 파묻는 거, 유생을 땅에 고동수에 파묻어 죽였죠. 그래서 2대 만에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2대 만에 진나라는 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시황 시대에 이제 넘어서 한나라에 들어서게 되죠. 한나라. 자, 한고조 기포이 성제업하여 영년 400하대 제명제시 서역 불법이 시통전국하여 혹세무민하니라. 자, 한고조는 유방이죠. 유방이 처음에는 포위에서 일어났다. 자, 지방에 이름 없는, 벼슬 없는 이런 선비라든지 어떤 뭐 역사서에는 선비가 아니고 그냥 뭐랄까 건달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죠. 어쨌든 포위에서 일어나서 성제업, 황제의 위협, 그죠? 제국의 위협을 달성했죠. 근데 영년 왕조의 수명이 400년이나 이뤘죠. 중간에 이제 왕망에 의해서 한번 망하기도 했죠. 한나라는. 그래서 전한, 후한 두 개로 나눴죠. 그리고 제명제시, 명제 때, 요 명제가 후한의 두 번째죠. 광무제 다음에 오는 2대 황제 명제시에 서역으로부터 불법을 들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중국에 통용되면서 자, 혹세무민했다. 혹세무민. 세상을 미혹시키고 백성들을 속였다라고 하는 혹세무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때 이야기는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후한 이후 삼국시대에 들어서게 되죠. 자, 그래서 촉한과 오와 위와 삼국이, 자, 정치할 때 제갈량이 장이 부한하다가 병졸 군중하니라 그러죠. 촉한, 유비의 한나라죠. 촉이죠, 촉. 그 다음에 송건의 오, 조조의 위. 이렇게 해서 이 삼국이 서로 이제 삼국이 대치한 것을 우리가 솥다리 세 개가 받쳐 있는 것에 그죠 삼정이라고 그러죠. 솥다리 정이 서로 우뚝 솟아서 받치고 있을 때에 그죠? 받치고 있었죠. 그때 그 다음에 제갈량이 장이 의리를 지켰어. 여기 지키다는 의미죠. 그죠? 한나라를 도울 붙자지만 한나라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부재해 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요 제갈량이 위나라죠. 조조를 정벌하기 위한 북벌 전쟁에 나와서 제5차
북벌에 나아가서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오장원이란 곳에서 이제 병중 죽게 되죠. 그래서 군중에서 병들어 죽게 된다. 죽게 되는 것을 이야기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삼국이 망하고요. 그 삼국을 통일한 것은 위나라에 있던 조조 밑에 있던 책사 출신인 사마중달의 손자죠. 사마염에 의해서 뒤통수를 맞고 이 하극상이 일어나서 진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진나라가 천하를 소유하게 됐죠. 진나라가 천하를 진유 천하 영년 백여 오호난화하니 송제양진의 남북 분열이러니 수능 혼일하되 영년 30하니라. 그래서 진나라가 천하를 소유하게 되었고요. 이 진나라도 처음에 이제 왕조의 수명이 영년이 한 100여 년에 이르렀죠. 그러다가 이제 파랑자의 난, 죽을 때 사마염이 죽으면서 자기 후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죽다 보니까 황자끼리 난을 일으켜서 자멸하게 되는 꼴이죠. 그래서 이제 오호 16국의 난이 일어나죠. 오호 16국 시대가 일어납니다. 그 오호라고 할 것은 북쪽과 북방과 서방에 있던 이민족들이죠. 선비족, 흉노족, 저족, 강족, 갈족 이렇게 오호가 중환을 어지럽힌다. 그죠? 주어, 수로, 목적에서 중화를 어지럽히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진나라가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는데 거기서 뛰쳐나온 후예였던 사마예가 문벌 귀족들을 모아가지고 남쪽에서 강남지방에서 따로 이제 왕조를 열게 되죠. 이제 그게 동진이었어요. 그 동진도 얼마 가지 못하고 나중에 송, 제, 양, 진에 의해서 서로 이제 군벌들이 일어나갖고 서로 이제 물리는 관계에서 나라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에는 남아있던 아주 56국 중에 북위가 전체를 장악하게 되고, 또 북위가 동위와 서위로 나뉘더니 또 동위는 북제로 서위는 북주로 이제 나뉘었다가 이제 갑자기 북위에서 반란했던 세력 중에 하나인 양견이 전체를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수나라가 생겨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남북 분열을 하더니 수나라가 혼일 전체를 통일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나라가 영년 30년, 자, 왕조 수명이 30년밖에 안 돼요. 수나라 문제, 그다음 수나라 양제 둘 중 하나밖에 안 됐죠. 자, 그래서 한 30년에 망하고, 자, 수양제의 이종 사촌이었던 이연이 이 당나라를 어지러운 그 시국을 평정하고 당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당고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태종, 이세민이죠. 그래서 당고조와 태종이 승, 신란하여 화가 위국하여 영년 300하니라. 자, 이 당나라가 한 300년 갔는데 왕조의 수명이 300년 갔다고 해놨죠, 그죠? 그래서 당고조는 이연, 당태종은 이세민이죠, 이세민인데, 이세민이 수신란, 수나라의 왕실의 어려움을 틈타서, 전체가 목적어가 되고, 자, 틈타라면 타는 탈성자이기 때문에 타다는 거죠. 틈타서 화가 위국하여, 자, 집안을 변화시켜, 그죠? 가문을 변모시켜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년 왕조 수명이 300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당나라도 나중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당나라 현종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알록산 사사명이 날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밀란이 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보면 5대 10국이라는 전통적인 왕조들 있던 지역에서 후량과 후당, 후진, 후한, 후주가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번갈아 가서 동시에 번갈아 일어나게 되는데 이들을 오계라 한다 그랬죠. 오계. 요 오계가 다른 게 아니고 오대. 아주 전통적으로 아주 유서 깊은 왕조가 있던 자리, 여기 오계였죠. 오계였습니다. 자,
자, 이들을 5개 또는 이제 5대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요때의 나라들이 이제 5대 10국 시대인데, 이 당에서 나중에 성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당에서 성으로 넘어가는 시기, 5대 10국 시기인데, 이뿐만 아니고, 외부에 있던 이민족들도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요 나라라든지, 그란의 요라든지, 서하라든지, 아니면 후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덕 모시를 하여, 자, 아침에 얻었고 저녁에 잃어버린다. 나라를 그만큼 하루아침에 나라를 얻었다가 또 하루 저녁에 나라를 잃게 되는, 잃어버려서 대란이 크게 혼란하여 이 혼란함이 자 극이로다, 극한 상황, 극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5대 10국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송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자, 송태조 입국지 초에 오성이 취규하여, 자, 염락관민의 재현이 배출하노니. 송나라 때 인물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송나라가 문벌 위주의 정책을 폈었고, 또 기본적으로 송나라 말기 때 주자학, 즉 성리학이 또 생겼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 송나라의 그 문을 충성하던 그 시대를 아주 우러러 보게 되기 때문에 송나라의 여러 인물들, 학자들,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 주자학을 탄생시킨 주희의 그 학문의 그 학맥을 여기서 거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송태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기 북주, 후주 광실의 근위대 출신이었는데, 근위대장이었는데, 나중에 어쨌든 왕조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송태조가 되는데, 이 조광윤이 이 나라 입국 지초, 나라를 세울 초에 오성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실제 태양계 별 하면 지구를 주위에 있는 목화토금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한 곳에 모였는데, 어디에 모였느냐? 규성에 모였다고 그랬죠, 규성. 요 규성은 28수 중에 서방 7수의 첫 번째 별로서 규, 류, 위, 묘, 필, 자, 삼 그래가지고 이 7개의 별 중에 규성에 모였는데, 요 규성 자체가 문을 상징하는 문곡성, 문창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가 문벌 정치, 문을 위주로 하는, 숭상하는 정치를 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자, 중요한 여기서, 그렇게 하면서, 염락관민의 재현이 배출하나니. 염은, 염계란 지역에서 주돈이가 태어났고요. 요 낙은, 낙읍, 낙양 있죠. 낙양 지역에서 정호정희 형제가 거기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관은 이제 관내 이야기하는데, 장제가 거기 출신이고, 민은 저 밑에 가장 밑쪽이죠. 복건성, 후지엔 복건성의 주희의 고향이기도 하죠. 자, 아무튼 이러한 다양한 학자들, 재현들, 그죠? 다양한 현인들이 배출하게 되었다. 여러 현인들이 배출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든 인물, 약불하면 예를 들면서 마치 누구누구와 같다 그러는데 주돈이가 있었고요. 아까 염계 주돈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호, 정희, 이정자, 그 다음에 사마광은 우리 말하는 뭡니까? 이름 있다. 그 유명한 책인데. 통서가 아니고 갑자기도 생각이 안 납니다. 나중에 생각이 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마광이, 그 다음에 장제, 소옹, 주희. 자, 이런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들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인물들을 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다양한, 여기 사마광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주돈이, 정호, 정희, 장제, 소옹에 보면 주희의 스승으로부터 모든 학문들이 다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희가 여기 보면 상계 서로 이어서 일어서게 된다, 흥하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편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운이 좋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해인들이 배출되었어. 그 다음에, 이 천명사도로 위기임하되 신차 부득 견용하고 해놨죠, 그죠? 이 천명했다, 세상에 드러내서 밝혔다는 거죠, 사도. 이 사도가 바로, 이 도가 바로, 유가의 도, 유학의 도를, 유학의 도. 그래서 유학의 도를 세상에 드러내 밝히는 것으로서 위기임, 자기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조차도, 그래서 자신조차도, 부득 견용했다. 요 견은 견위피 해가지고, 받다라고 하는 의미의, 당하다, 받다라는 의미의 피동사입니다. 그래서 용은요, 용납이죠. 용납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요 특자도 기본적으로는 부정부사가 쓰일 때는 능의 의미로 할 수 없다, 능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 자신조차도 용납받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앞에 이야기했던 주령계라든지 정호정이라든지 아니면 장제라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당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부르짖었던 그러한 학문의 이론들은 기존에 그 같은 같은 유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앞서간다 아니면 과격하다고 해서 배척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주의도 마찬가지로 성리학을 완전히 만들었을 때 송나라부터 배척을 받아서 실제 주의가 살고 있던 송나라 시대에는 이 주의의 투자학이 한 번도 외부 밖으로 알려지거나 성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탄압을 받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의 권신들이 배척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처럼 자기 자신조차도 용납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자가 집 모았다는 거죠. 제가설. 자, 앞에 이야기했던 여러 그 주돈이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주돈이, 정호, 정의, 장제와 같은 그런 제학자들의 모든 이론, 학설들을 집 모아서 아니 모아도 되고 뭐 하다는 말도 되겠죠. 이제 아무튼 이제 학설들을 모아서 집대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주희의 그 주자대전이라든지 이 경전 주석서들을 저술할 때는 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요즘 우리가 표절과 관계되어 있지만은 자기 스승들의 계보에 따른 그 학자들이 이룩한 학문적 성과를 제대로 반영을 하고 또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사서오경, 사서오경을 주해했다. 주석을 달았다는 이야기죠. 사서라면 논어맹자 대학 총령이고요. 오경하면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렇게 해서 오경인데 전체 다 주자가 직접적으로 주석을 붙이지 않았지만은 아무튼 이 어류죠. 주자 어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주자가 자기들 제자들과 함께 문답을 기록한 주자 어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든 경전에 대해서 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서 오경에 대한 모든 주석을 다 달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기 유공어 학자 대의로다. 자, 기는 이제 그것인데, 자, 여기 보면 전체 유공이니까 공이 있다라는 말이냐, 공이 크다는 말이겠죠, 그죠? 누구에게 학자, 배우는 요 자자는 학자라는 명사죠. 배우는 자들에게 공이 큰 것, 그죠? 자, 공이 있는 것, 자, 큰 공을 세운 것이 바로 공을 세운다는 것이 대의로다. 아주 크다 할 수 있다. 크다 할 수 있다. 자, 배우는 자들에게 크게 공을 세웠다는 말이겠죠, 그죠? 여기서 유공은 공을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자, 연이 그러나 여기 나오죠, 그죠? 그러나 국세 불경하여 영년 300하니 계단 문고 요금 제류 침질하고 그러나 국세 불경이죠. 국세 나라의
힘이죠. 나라의 힘이 불경, 경쟁하지 못했다. 아니면 여기서 경자는 또 강할 강자를 대신 썼다 하게 돼요. 강하지 못해가지고 영년 나라의 수명이 300에 끝이 났다. 300밖에 안 됐다 이야기죠. 300밖에 안 되고 또 요 송나라 주의 때는 요 계단 해가지고 요 계단이 버리는 거란입니다. 거란 음차로 썼기 때문에 거란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뭐 그냥 한자로 하면 계단이지만은 거란으로 읽고 그 다음에 몽고 그 다음에 금. 자 이처럼 이런 나라들, 주위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질자는 기본적으로 차례대로 뭔가 차례대로 순서대로 바꿔서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질에도 오른쪽에 요것도 이제 갈마들다 번갈아서 하다라는 말인데요. 자, 그래서 바로 보면 이 거란과 몽고와 요와 금이 나중에 차례대로 요 질자는 차례대로서 번갈아 가면서 침략했다. 차례대로 번갈아서 침략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리침질. 자, 그래서 이 급기 수망하여 급기야는 뭐 기본적으로 급기나 급기하면 마침내 드디어 결국에는 수망, 드리워질 망할 망자죠. 망조에 드리워졌다. 급기야는 망조에 드리워졌다. 자, 그래서 그때 이 천문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갈충 보송하여 이 송나라를 위해서 송나라의 보훈을 갖고자 아주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문천상이 충성을 다하여 송나라에 보답하다가 경사연옥이다. 마침내 죽었다는 겁니다. 연옥. 연나라의 옥사인데 요 연이라는 건 이제 북경을 이야기합니다. 연경, 북경. 옛날에 그 연나라 지역이죠. 그래서 연경의 옥에서 죽었다. 문천상이라는 사람이.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배웠던 것 한번 볼까요? 오늘 했죠, 그죠? 오늘 바로 우리 했었던 호원이 그 호는 북방 이민족들. 자, 원나라가 송나라를 멸하고 전체 요 구나 우는 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전체를 통일했다는 이야기죠. 천하를 통일했다. 그래서 명나라가 송을 멸하고 전체에 통일을 했는데 그 이어진 왕조의 수명이 100년 정도였다. 몇몇 100년 하니 이 이적지성이 이 뭐 동의의 이자고 북적의 적이지만 이민족을 이야기하죠. 오랑캐 이민족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이민족들의 강성함이 힘의 그 강성함이 미유함은 결코 있어 본 적이 없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차자하면 차시 이와 이때와 같을 약자죠. 이때와 같아 본 적이 없다. 자, 그러니까 이 원나라가 송나라를 멸할 그 당시, 쿠빌라이가 있을 그 당시는 이민족 세력이 이처럼 강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원나라가 물러가고 명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념예덕이라 여기서 하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덕, 더러운 덕을 싫어해. 그래서 대명이 중천하사. 중천이란 것은 해가 중천에 떴다 할 때도 중천인데 하늘 한가운데 딱 위치를 하게 되는 것,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명이 하늘 한가운데로 딱 떠올라서 성계 신승하시니. 성인과 시인의 뜻을 계승했다. 이어받들으시니. 보면 어지만은 그죠? 어가 여기서 감탄사로 쓰였는데 해석을 하면 감탄사 아로 봅니다. 천만년 이어다. 천만년 이어가기를 바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역사의 마무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호라 삼강오상지도가 천지로 상종시하니 3대 이전에는 성제명왕과 현상양좌가 상여강명지라
삼강 오상지도, 이 오상이 바로 이제 오륜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죠? 이 도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삼강 오륜의 도리가, 자, 여천지로 하늘과 더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대 이전이니까 하나라, 은나라, 상나라 이전에는 아주 성스러운, 성스러운 임금과 명왕, 아주 명철한 군주, 그 다음에 현상, 어지러운 재상과 양좌, 아주 현명한, 뛰어난 보좌관들이 강명지입니다. 서로 함께 더불어서 강론하고, 자, 밝혀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삼강 오상 지도를 밝혀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로 삼강 오상이 밝혀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삼강 오상, 삼강 오륜을 가지고 다스리는 날이 항상 많았고, 세상이 어지러워 나왔다는 항상 적었다. 자, 그런데 3대 이후에는, 3대 이후니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후에는 용군 암주와 용군. 자, 그래서 아주 용렬한 임금과, 그죠? 아주 어두운 군주. 그 다음에 난신적자가 상여, 상여. 그래서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그런 신하와 집안의 가문을 뒤흔드는 아주 도둑과 같은 그런 자식들이 서로 함께 더불어서 여기 말하냐, 괴니까, 그죠? 아주 패퇴하고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무엇을? 또 갈지가 여기 아까 이야기하는 삼강 오상지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삼강 오상지도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어지러운 날, 도가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어지러운 날이 항상 많았고 그 삼강지도에서 다스리는 날이 항상 적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까닭은 소위 그 까닭인데 이 끝까지 여기까지 걸립니다. 어떤 까닭이냐? 세상이 다스려지고 어지럽혀지고 그 다음에 편안하고 위급하거나 또는 나라가 일어나거나 패하거나 존망하고 망하고 생겨나고 보존하고 망하는 그러한 까닭은 뒤에서 전부 후취합니다. 까닭은 모두 말미암았다. 여기서 어디에 말미암았다. 뭐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어디냐? 인륜, 사람의 그 도리가 흐르는 세상, 인륜이 밝혀졌는지, 아니면 인륜지도죠. 인륜지도가 밝혀졌는지, 아니면 밝혀지지 않았는지, 그게 어땠는지에 따라서, 비롯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모두가 인륜이 밝혀졌느냐 밝혀지지 않았느냐가 어떠한지에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비롯되고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찰되라. 불가가 아니에요. 그죠? 가불찰되죠. 살피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빨리 살펴봤죠. 빨리 살펴봤는데 그래도 거의 한 50분여 시간이 듭니다. 중국 역사에 관한 부분들은 자세하게 설명은 해놓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 아이들에게 그 당시에 학당에서 서당에서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훈장님들께서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 하듯이 많은 이야기를 해줬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고전을 하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많은 고전을 읽기 위해서라도 이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정사에 대해서 좀 다시 가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다도 흥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고전에 임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인물을 탐구를 한든지 아니면 시대를 탐구를 한다 하더라도 역사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총론 4번째 시간이죠. 총론 4번째 시간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10강인데요. 10강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총론 5편이고
우리의 역사, 우리의 그 상고 역사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